이 음악을 통해서 반드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중압감도 없었고 틈틈이 써둔 노래들을 음반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고 그거 이제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집에 항상 그 많은 아티스트의 음반을 듣기보다는 좀 듣는 것만 들었어요 항상. 근데 주로 턴테이블에 걸렸던 게 번님들, 이광조, 해바라기, 김현식 뭐 이런 그러니까 국내 대중음악으로는 그런 것들이 기억나네요. 다 좀 다르죠. 네, 다 이게 좀 취향들도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산울림 이런 음반이 별로 없었어요. 아주 그 매일 듣던 이런 LP 중에는. 근데 뭐 어떤 친구는 뭐 산울림이라던가 뭐 조동진. 그러니까 약간 음악적인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즐겨 듣던 음반들도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. 저는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을 이게 약간 더 음악적이냐 혹은 문학적이냐 뭐 이렇게 구분한다면 저는 조금 더 음악적인 음악들을 좀 더 많이 찾아 들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가사나 노랫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음악적으로 좀 수려하고 좀 인상적인 이런 음악들. 또 어떤 친구는 좀 더 이렇게 노랫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리는 음악을 또 좋아하기도 했었고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동물원 같은 경우는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동물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다 서로 다른 동물들, 그냥 개성이 서로 다른 동물들을 한 공간 안에 모아놓은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떤 뭐 통일, 음악적인 통일 이런 걸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서로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어떻게 보면 처음에 뭐 밴드의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밴드라기보다는 좀 싱어송라이터들의 집합체? 좀 그런 성격이 더 강했죠. 음악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어떤 팀으로서의 통일감을 줬던 건 노랫말이라던가 이제 뭐 하고자 했던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일체감을 줬던 게 아닌가 싶고요. 음악적으로는 아주 색깔들이 좀 달랐죠. 근데 그걸 또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또 하나의 어떤 그 뭐 색깔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희끼리는 야, 우리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. 이렇게 이제 좀 여기고 있었죠. 저희들끼리는. 근데 약간 그 80년대 자체가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 오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불신,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. 일단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그랬고 방송이나 매체에 대해서도 단순화시키면 아무래도 좀 오버의 문화들을 다루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학가나 학생들 중심으로 그런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뭐 노래들이나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좀 반감 같은 것들이 정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자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, 정서의 영향은 받았던 것 같아요. 사실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더그라운드라는 음악 씬에서 봤을 때 언더라는 씬이 그렇게 확 부각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기성의 그 오버의 문화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대학의 문화하고 이런 대중 문화하고 완전히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죠. 어떻게 보면 80년대 80년대 중반쯤 아마 그 빈 영역, 그 진공 상태를 메우고 들어온 게 언더그라운드가 아닐까.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양분됐던 그래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던 이 두 문화가 어떤 그 접점을 형성하기 시작한 게 접하기 시작했던 면이 언더그라운드가 아닌가 싶은
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희가 88년 1월에 1집 발표하고 사실 저희 노래가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나올 노래들은 아니잖아요. 근데 어쨌든 저희가 밴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태원에 있던 한 나이트클럽에서 저희 이제 출연 제의가 들어왔었어요. 월 한 3천만 원? 3천만 원이면 네, 아파트 한 채 값이었을 거예요. 88년 요때.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안 하겠다. 당시 언더우드라는 지금은 이제 별로 언더우드라고 학생들 많이 입던 그 브랜드 있었거든요. 또 CF 저희도 당시 이상하 씨인가 하고 같이 CF 찍자고 그런 것도 안 했어요. 근데 왜 안 했는지 이유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치는 않은데 왜 그랬나 싶죠. 그랬던 걸 보면 뭐 우리끼리 많은 얘기들은 있었겠지만 뭐 그런 선택을 했던 걸 보면 네. 그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좀 언더그라운드적인 게 있지 않았나. 80년대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언더그라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은 방송에 대한 자세였어요, 사실은. 그게 뭐 의식적으로 내가 뭐 이런 그 오버가 아닌 언더에서 지하에서 문화적인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의식이 투철했던 건 아니라고 보고요. 뭐 저희도 그랬고. 근데 다만 그들을 언더그라운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방송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방송에 출연한다라는 것 자체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태도,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결국 저 사람이 언더그라운드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이 됐었던 것 같아요, 그 시대.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송 아무 방송이나 막 출연하고 이러지는 않았고 또 못했던 팀인데다가 김광석 씨를 빼고는 다른 멤버들은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방송에 출연하기가 참 힘들었던 이런 상황이었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멤버들 간에 좀 의견 대립이 많이 있었어요. 야, 이 정도 프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약간 네, 뭐 이런 입장과 아니 하고 싶어도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. 이제 뭐 이런 입장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더 방송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. 태도도 태도지만 네.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. 저희가 만약에 음악을 통해서 우린 반드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곡을 썼다면 좀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랑 얘기를 해도 조금 더 멋진 사랑의 이야기,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이런 이야기, 이런 것들을 했을 것도 같아요. 근데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음악을 내가 앞으로 음악을 업으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음악을 통해서 반드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중압감도 없었고 정말 운이 좋게 기회가 닿아서 틈틈이 써둔 노래들을 음반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고 그냥 일기처럼 썼던 노래들 글들을 발표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끼리는 뭐 일집 녹음하면서 야 이런 음반 사는 사람은 뭔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사람들일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반 농담 삼아 녹음을 했는데 저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던 거죠.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배들의 음악과도 어떻게 보면 좀 궤를 같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조용필 선배를 비롯해서 뭐 이문세, 변진섭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아주 뚜렷한 오버의 예, 이런 라인이 있었고 또 대학가에서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운동권 가요 혹은 뭐 이제 뭐 노래 운동 뭐 이런 식으로 대변되는 방송에서 유통되는 음악과는 전혀 다른 노래들이 대학가에서는 불리어지고 있었고 저희도 그렇고 뭐 저희하고 좀 결이 비슷한 이런 뭐 선후배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3의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제3지대? 80년대 중후반에 우리 대중음악 판에서 진공 상태로 남아있던 영역. 근데 나중에 봤더니 사실은 여기가
다수였던 게 아닌가. 일반 대중들도 사실 그때 저도 뭐 학생이었지만 수업 끝나고 뭐 이제 뭐 술자리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때로 부르는 노래들 대충 정해져 있었거든요. 대학가에서 부르던 뭐 시위용 노래들부터 시작해서 소위 민중가요죠.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까지 그 노래들을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. 뭔가 내가 사적인 영역에서는 다른 노래, 내가 듣고 싶은 음악들이 있었을 텐데, 물론 이제 거기서 이런 오버그라운드의 음악들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. 있었겠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, 그 오버그라운드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만으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. 또 그 80년대라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러했고, 결국은 그들의 어떤 그 뭐 문화적인 욕구 이런 거에 부응한 게 저희도 그랬고 또 다른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아니었나. 네. 사랑 얘기를 해도 약간 뭔가 물론 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또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버그라운드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대체로 표현이 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고 뭔가 좀 극화되어 있는 이런 사랑 노래들이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평범하다 못해 찌질한 그런 20대 뭐 30대 그러니까 젊은 이들의 오늘 낮에 내가 겪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좀 더 교감이 됐던 게 아닌가.